같은 흐름인데요. 이번 문제는요. 일단 화학 반응식을 완벽히 알려줬습니다. 2대 1대 2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번의 실험을 할 건데요. A랑 B를 얼마씩 넣어놓고 반응을 보냈을 때 완결 후에 누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얼만큼 생성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어. 그럼 우리 일단 이 문제 1번처럼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개수비 2대 1대 2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이번에도 A와 B의 분자량비를 알려줬어. 그럼 우리 A랑 B에 대해서는 뭐를 알고 있으니까? 개수비 이미 알고 있어요. 개수비 반응 몰비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화학식량비, 분자량비를 알고 있으니까 일단 A와 B에 대해서 반응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반응 질량비 A와 B에 대해서 구해보면 반응 몰비는 2대 1이고요. 분자량비 문제에서 2대 1이라고 줬으니까 A와 B의 반응 질량비는 4대 1이 된다라고 구해줄 수 있지. 그럼 이제 A, B, C 모두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 거잖아. A가 4g 없어질 때 B가 1g 없어진대. 그럼 C가 몇 g 생겨야 되니까? 5g 생겨야 되니까 반응 질량비 4대 1대 5다. 구할 수 있죠. 그럼 또 뭐 또 구할 수 있어? A, B, C 모두에 대해서 반응 몰비, 개수비 알고 있죠. A, B, C 모두에 대해서 반응 질량비 알고 있네요. 그럼 누구 구할 수 있다? 화학식량 B를 구할 수가 있죠. 물질들의 화학식량 B는 반응 질량비를 반응 몰비로 나눠줘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B와 C의 반응 질량비 4대 1대 5를요. 얘네들의 개수비, 반응 몰비 2대 1대 2로 나눠주시면 얘네들의 화학식량비는 4대 2대 5가 된다. 라고 해서 A와 B가 2대 1, 4대 2인 것뿐만 아니라 그때 C가 몇인지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을 웬일로 다 줬고요. A, B에 대해서 분자량비를 줬기 때문에 A, B의 반응 질량비 구하고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 A, B, C의 반응 질량비 구하고 그럼 반응 질량비와 개수비를 이용해서 화학식량 B까지 모두 다 구할 수 있죠. 문제만 읽고도. 자, 우리 그럼 반응을 보낼 건데 이번 문제는 뭐가 약간 다르냐면 이전에는 야 내가 반응 전에 누구를 얼마 각각 반응물에 대해서 질량을 알려주든 몰수를 알려주든 어쨌든 미지수를 포함해서 알려줬는데요. 이번 문제는 조금 반대예요. 반응 전에 오히려 전체 기체의 부피만 하나 알려줬고 반응 후에 누가 얼마 남아있는지 누가 얼마나 생성됐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반응 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거는 내가 만약에 A를 N몰 넣어줬고 B를 2N몰 넣어줬어. 내가 만약에 A를 2N몰 넣어줬고 B를 N몰 넣어주고 1번 실험과 2번 실험을 보낼 거야? 그럼 이때 전체 기체 부피는 얘네들 합쳐서 3N몰, 3N몰이니까 부피비 1대1인 거 설명할 수 있죠. 그냥 이 값만 알려준 거야. 근데 여기에 A가 얼마 들어있는지 B가 얼마 들어있는지 몇 대 몇인지 아무것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반응 전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이번 문제에서 어떤 용어를 한번 도입해 볼 거냐면 이건 화학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랑 문제 풀기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반응의 진행 정도라는 개념을 이해해 볼 거예요. 화학원 1단원에서 반응은 생성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만 보냅니다. 그래서 생성물이 한 개만 생성되는 것보다 생성물이 두 개가 생성된 것이 반응 진행 정도가 더 높다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험을 3번을 보내볼 건데 A가 B를 만나서 C가 된대요. A가 B를 만나서 C가 된대요. A가 B를 만나서 C가 된대요. 똑같은 실험에 대해서 반응물의 양적 관계를 다르게 해서 반응을 보내볼 건데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얘 2몰 넣어줬고 몰 단위 생략할게요. 2몰 넣어줬대. 얘 2몰 넣어주고 4몰 넣어줬대. 얘 4몰 넣어주고 10몰 넣어줬대. 반응을 보내볼 건데 2몰, 4몰 할게요. 자, 반응을 보내볼 건데 반응 몰비는 개수비랑 똑같잖아. 그럼 1번 실험에서는 A랑 B가 각각 몇 몰씩 반응에 참여해? 이거 설명할 수 있죠. 2몰, 1몰, 2몰이잖아. 그럼 B 1몰 남고요. C 2몰 생깁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A랑 B가 몇 몰씩 참여해? 이번에도 2대 1이니까 2몰, 1몰, 2몰 참여하죠. 그래서 얘는 없는데 3몰, 2몰 남아 있습니다. 3번 실험에서는 4몰, 2몰, 4몰만큼 반응에 참여하죠. 얘 없고요. 얘 8몰, 4몰 남았습니다. 우리 이때 이 세 가지 반응을 비교하면서 반응 진행 정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볼 건데 일단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C가 얼마나 생겼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그걸로 반응 진행 정도를 따집니다.
내가 여긴 얘네들을 이몰 넣어줬고 여기는 이몰에다가 반응물을 심지어 더 넣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들은 C가 둘 다 몇 몰만 생겼다. 2몰만 생겼다. 그럼 우리 앞으로 반응 진행 정도가 1번과 2번에서 같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3번은 얘네들 중에서 A와 B의 양을 4몰과 10몰 넣어줬더니 몇 몰 생겼어? 4몰 생겼어. 그럼 3번은 1, 2번보다 반응 진행 정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다라고 설명해주면 돼요. 몇 배 높아요? 2배지. 양이 2배 생성됐으니까. 그럼 그때 생성물만 그 양이 2배 된 것이 아니라 내가 1번과 2번 실험에 넣어준 반응물의 양은 분명히 달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에 참여하는 A와 B의 양은 2대2, 1대1로 그 양이 똑같은 거예요. 생성물이 똑같이 생성되는 거니까. 그러면 2번 실험에 비해 3번 실험은 C가 2배 더 많이 생성됐죠. 그러니까 A가 얘는 2몰 참여했는데 얘는 그 2배인 4배. 여기서 B는 1몰 참여했는데 여기는 B가 그 2배인 2몰만큼 참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반응의 진행 정도는 생성물이 1대1대2로 생성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차피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의 양들도 1대1대2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반응 진행 정도를 한번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 볼 거예요. 2번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이 없어도 풀 수 있지만 6번 문제 풀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본 것이고 자 우리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질량값으로 줄 건데요. 여기 만약에 4W 있었어. 여기 W 있었어. 근데 이때 C가 2X만큼 생성된대. 여기 만약에 4W 있었어요. 여기 10W 있었어요. 근데 C가 2X만큼 생성이 된대. 여기에는요 6W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10W 있었어요. 이때 C가 3X만큼 생성이 된대. 그럼 우리 여기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냐면 여기서 만약에 A가 한 개 반응물이래. 딱 하나만 알려줬어요. 이번 실험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래. 그럼 이번 실험에서 A는 몇 그램 반응에 참여하니까? 마이너스 4W가 모두 참여하니까 빵이 됐겠지. 그럼 이것만 봤을 때 얘네들의 양적 관계를 따져봤을 때 1번에서 A는 몇 그램 반응에 참여해야 돼? 동일한 양의 C가 생성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A가 4W만큼 반응에 참여하겠죠. 그럼 이거의 양적 관계만 봤을 때 3번에선 A가 몇 W가 참여해야 돼? 반응의 진행 정도가 2대3이면 반응에 참여하는 A의 양도 2대3이죠. 여기서 A가 6W만큼 참여한다 라는 걸 6번에서 확인할 거예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 실험에 대해서 볼 건데 1번과 2번은요 반응 전에 얘네들을 얼만큼 넣어줬는지 아무것도 안 알려줬고요 우리한테 오히려 반응 후에 남아있는 애들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 옮겨보면요 1번은 A가 빵그램 남았고 B가 2Xg 남았고요 C가 Yg 들어있대요. 2번은 A가 Xg 남았고요 B가 빵그램 남았고 C가 2Yg 생성이 됐대요. 자 우리 그럼 문제에서 나는 실린더에 A랑 B만을 넣어놓고 반응을 완결시켰다고 했으니까 일단 C들은 둘 다 빵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채워갈 건데 일단 여기서 C가 Y만큼 여기서 C가 2Y만큼 생성되네. 그럼 여기는 적지 말아라 얘들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A가 A만큼 참여했대. 그럼 여기선 A가 몇만큼 참여한다고? 2A만큼 참여한다고 설명할 수 있으면 반응 진행 정도 이해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B가 2B만큼 참여했대. 그럼 여기서 B가 얼마만큼 참여했다고? B만큼 참여했다는 거 설명하실 수 있으면 반응 진행 정도 이해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무엇을 알고 있냐면 ABC의 반응 질량비를 완벽히 알고 있어요. ABC의 반응 질량비는 4대 1대 5거든요. 그러면 C가 Yg 생성되고 있다는 것은 얘네 반응 질량비 1대 5니까 얘 5분의 1 Yg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거네. 얘네 반응 질량비 4대 5니까 얘 5분의 4 Y만큼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거네. 가운데 줄을 우리 모두 다 반응 질량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Y라는 미지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랑 C는 반응 질량비 1대 5니까 5분의 2 Yg 반응에 참여한다고 쓸 수도 있고 반응의 진행 정도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 5분의 8 Y만큼 참여한다고도 서술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이 가운데 줄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문제에서 안 알려줬던 첫 번째 줄도 채울 수 있는 거지.
A는 원래 몇 그램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분의 4Yg이 참여했더니 빵그램 됐대. 그 말은 A는 원래 반응 전에 5분의 4Yg 넣어줬다는 거고요. B는 2X 더하기 5분의 1Yg 있었으니까 이만큼 참여하고 2X가 남은 거죠. 미지수 X, Y로만 1번 반응의 전 반응 후를 모두 다 표시할 수 있어요. 같은 이유로 여기는 X 더하기 5분의 8Y만큼의 A와 5분의 2Y만큼의 B를 넣어줬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는 반응 후에 ABC의 질량만 알려줬지만 우리 일단 반응 질량비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반응에 얼마만큼 참여했는지 두 번째 줄 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까지 채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 써볼 건데 반응 전에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 넣어준 반응물의 전체 부피가 V 대 V 1대 1이래. 그 말은 1번 실험에서 내가 반응 전에 넣어준 기체들은 얘네들이지. 2번 실험에서 내가 반응 전에 넣어준 기체들은 얘네들이지. 얘네들 전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V 대 V라는 거니까 1대 1이네. 부피비는 질량비랑 같아, 몰비랑 같아? 몰비랑 같죠? 그럼 우리 여기 있는 A와 B에 대해서 몰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1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응 전에 갖고 있던 얘네들을 질량비로 알고 있어, 몰비로 알고 있어. 질량비로 알고 있잖아. 그럼 그거를 몰비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누구로 나눠주면 돼?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우리 아까 얘네들의 화학식량비를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이거 가지고 A의 분자량 4m이다, B의 분자량 2m이다, C의 분자량 5m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1번과 2번 실험 반응 전에 들어있던 기체들의 몰수를 표현해 봅니다. 1번에는요, 일단 분자량 4m짜리 A가 5분의 4Yg 있었죠. 그러면 분자량 4m분의 제해질량 5분의 4Y를 나눠주시면 되죠. 일단 숫자 지저분하지만 씁니다. 근데 1번에는 A만 들어있던 게 아니라 B도 들어있었고 이건 전체 기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B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B는요 분자량 2m짜리고요. 걔가 2x 더하기 5분의 1Yg만큼 들어있었네. 그럼 이게 1 반응 전에 들어있던 A의 몰수고 이게 1 반응 전에 들어있던 B의 몰수니까 이 둘의 합이 전체 기체의 몰수가 되겠죠. 2번도 같이 구해봅니다. 분자량 4m짜리 A가 x 더하기 5분의 8Yg만큼 있었대요. 분자량 2m짜리 B가 5분의 2Y만큼 있었대요. 그럼 얘네들의 합이 전체 기체의 부피를 차지하겠지. 이게 V 대 V 1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 3개의 비례식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 모든 항은 분모에 m을 포함하니까 다 지워줄 수 있죠. m 다 지워주고 모든 항에다 여기 2, 1, 2, 1로 지워주고 내가 이제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해줄 거예요. 숫자 짜증나니까 모두 2를 곱해주면 여기 5분의 8y가 되겠지. 2 곱해줬으니까 여기는 4x와 5분의 2y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2x랑 5분의 16y가 될 거고 5분의 4y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비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x랑 y로 이루어져 있고 비례식 하나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문제 풀면 되고 어차피 1대1이니까 여기 이퀄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이거 해결해보면 5분의 8y 더하기 4x 더하기 5분의 2y는 2x 더하기 5분의 16y 더하기 5분의 4y 나오거든요. 이거 정리하시면 5x는 2y와 같다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미지수 두 개의 단계식이니까 정리해보시고 자, 우리 여기까지 자료 해석한 거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문제에서 반응의 개수비를 다 알려줬고 A, B의 분자량비 알려줬기 때문에 반응 질량비 찾는 거 질량보존 법칙 이용해서 4대 1대 5라는 거 먼저 찾았고요. 그럼 세 개 모두의 반응 질량비 알고 있고 세 개 모두의 반응 몰비 알고 있기 때문에 화학식량비가 4대 2대 5가 된다라는 것까지 찾고 밑에 자료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번 자료는 특이한 게 전에 대해서 알려준 게 아니라 후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가지고 거꾸로 타고 올라갔고요. 어쨌든 여기 C가 Y, C가 2Y 있다는 건 C가 Y와 2Yg 생겼다는 거고 반응 질량비 4대 1대 5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두 번째 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줄 빼기 두 번째가 세 번째 줄이기 때문에 역으로 타고 올라가서 A, B를 몇 g씩 넣어줬는지 A, B를 몇 g씩 넣어줬는지 미지수 두 개 X랑 Y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네들에 대해서 질량이 아니라 유일하게 받은 힌트는 부피비가 1대1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양들을 모두 다 모래 단위로 바꿔줘야 되고요. 해서 아까 구했던 화학식량비 4대 2대 5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질량을 4m으로, 질량을 2m으로, 질량을 4m으로, 질량을 2m으로 나눠줘서 얘네들이 1대1이라는 비례식을 해결했고요. 그 결과 x와 y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었죠. 5x는 2y와 같습니다. 해서 이따가 어차피 복습할 때 한번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 지우지 않고 위에다가 한번 제가 써드릴 건데요. 5분의 4y에다가 2y에다가 5x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얘는 2x만큼 있었던 애고 5분의 1y에다가 마찬가지로 이 값 넣어주면 여기는 2.5x만큼의 b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얼마니? 2y가 5x니까 4 곱하기 x니까 여기는 5x만큼의 a가 있었고요. 여기는 x만큼의 b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지수 하나로 얘네들의 질량을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놓고 이제 보기로 들어갈 건데 어쨌든 우리는 x와 y의 관계를 얻어내는 것을 자료 해석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기로 들어갈 건데 보기들이 하나같이 다 까다로워요. 일단 1번 기억 1번 실험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를 V를 이용해서 표현하래. 몇 리터인지 물어보는데 1번 실험에서 일단 반응 후에는요 B 2xg과 C yg이 남아있지. 근데 우리는 얘네들의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부피를 구해야 돼요. 부피를 V를 이용해서 표현하라는 건 실험 1번은 반응 전의 전체 기체가 몇 V였어? V였잖아. 근데 반응 후에 7분의 6V냐고 물어보는 건 야 1번에서 반응 전과 후의 부피비가 V 대 7분의 6V냐? 즉 얘네들의 전과 후의 몰비가 7대 6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부피비는 몰비니까. 그래서 우리 반응 전과 후의 양들을 모래값으로 표현을 해볼 거고요. 그럼 일단 얘는 우리 yg이라고 아까 받았지만 2.5x와 같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1번 실험에서 반응 전과 후에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를 먼저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아까 사용했던 얘네 셋의 분자량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질량을 모래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반응 전에는 이렇게 기체들이 두 종류 들어있었어요. A가 2xg, B가 2.5xg 있었죠. A 분자량 4m인데 그런 애가 2xg, B 분자량 2m인데 그런 애가 2.5xg 있었어요. 이게 실린더 1번에서 반응 전에 갖고 있던 전체 기체의 몰수죠. 반응 후에도 한번 따져보면 B가 2xg 남았어요. B 분자량 2m으로 B의 질량 나눠주시면 되고 C가 yg 있는데 우리 미지수 하나로 통일할 거니까 C가 2.5xg 있었거든요. 얘 분자량 5m이니까 5m으로 2.5x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1번에서 내가 반응 전에 갖고 있던 기체들을 모래 단위로 표현했고요. 1번에서 반응 후에 갖고 있는 기체들을 모래 단위로 표현했어요. 그럼 반응 전과 후에 갖고 있는 전체 기체의 몰비를 알 수 있으니까 부피비를 따질 수 있죠. 이거 정리해 볼 건데 지워지고 여기 뭐가 있구나. m이 일단 다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x 모두 다 지워지고 그대로 약분해 볼 건데 이거 2분의 1이고요. 이거는 4분의 5죠. 이거 대 얘는 1이고요. 얘는 얼마니? 2분의 1이네요. 그럼 얘네 빗값은 4분의 7 대 2분의 3이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7대 6이 나옵니다. 그럼 반응 전과 후에 몰비가 7대 6이니까 부피비도 7대 6이겠죠. 그럼 반응 전에는 V라고 줬으니까 반응 후에 얼마냐? 미지수 해결하시면 되고 이거 계산하시면 네모가 딱 7분의 6V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반응 후의 부피를 V를 이용해서 표현하라는 거니까 반응 전과 후의 기체의 몰비를 따져줘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몰비를 따질 때는 각 기체의 질량을 X나 Y 하나의 미지수로 표현해 보시고 걔네들을 우리가 아까 구한 분자량비를 이용해서 모래 단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은 위쪽에서 볼 건데요. 2번에서 반응 전 B와 반응 전 A의 양의 몰비 값을 구하래. 질량이 아니다 얘들아. 2번에서 반응 전이에요. 문제 잘 읽으세요. 1번은 반응 후였지만 지금은 반응 전의 양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럼 2번에서는요.
반응 전에 B가 Xg 있었어. 반응 전에 A가 5Xg 있었어. 질량비 따지래, 몰비 따지래. 몰비 따지래. 그럼 이 질량들을 각각 누구로 나눠줘야 돼? 얘네들의 분자량비로 나눠줘야 되죠. B 2m짜리가 Xg 있었고요. A 4m짜리가 5Xg 있었습니다. 이게 반응 전 B의 몰수고요. 이게 반응 전 A의 몰수죠. 이거 계산하면 2.5 나오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밀도 구하느라 조금 불편했었는데 밀도는 항상 두 가지 개념을 모두 다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밀도비를 따져줍니다. 그럼 밀도비는 질량비와 부피비를 알아줘야 되는데요. 일단 질량비 먼저 서술합니다. 우리 질량 다 서술할 수 있어요. 반응 후에 1번 실험은 B가 2Xg, C가 2.5Xg 있으니까 질량 4.5Xg 만큼 있고요. 반응 후에 2번 실험에는 A가 Xg, C가 2Y g 만큼 있는데 2Y는 5X와 같기 때문에 X, 5X에서 전체 질량 6X만큼 있어요. 그럼 반응 후에 1번과 2번 실험에서 부피비만 따져주면 돼. 부피비는 누구랑 똑같아? 거의 끝났어.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세요. 부피비는 몰비랑 똑같죠. 해서 1번에서 반응하고 남아있는 얘네들의 몰비와 2번에서 반응하고 남아있는 얘네들의 몰비를 먼저 따져줄 거예요. 1번과 2번 실험에 남아있는 기체의 몰비는 분자량 2m짜리 B가 2x 남아있고요. 분자량 5m짜리 C가 2.5Xg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분자량 4m짜리 A가 Xg 남아있고요. 분자량 5m짜리 C가 5Xg만큼 남아있어요. 그냥 단순 계산해주시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M 다 지워지고 X 다 지워져서 1 더하기 2분의 1 대 4분의 1 더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3 대 4분의 5가 나와요. 이거 계산하시면 6대 5라는 몰비가 나오는 거지. 그럼 부피비 6대 5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6대 5 넣어주시면 되죠. 이거 지워지고 통분하시면 5대 8이라는 값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아요. 몰비 구하고 갑자기 끝내면 안 된다 얘들아. 우리는 밀도비를 구하기 위해서 부피비, 몰비를 구한 거기 때문에 구한 몰비를 여기 분모값에 한번 질량비를 나눠주는데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데 거의 30분이 들었는데 이 문제는 자료 해석 접근 방법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반응 질량비, 화학 식량비, 반응 몰비 활용하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반응 전과 후에 대해서 질량을 알려줬기 때문에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 보기들이 하나같이 다 까다로웠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시간 3분 정도 드릴 건데 한번 복습해보시고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보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오늘 문제풀이 끝난 건 2번 하나밖에 없어요. 6번은 다 못 풉니다. 일단 애들아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반응 질량비 얻어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걸로 화학 식량비 얻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줄 반응에 해당하는 양이 몇 그램 반응에 참여하는지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번째 여기 반응 전에 있는 애들의 질량을 X랑 Y로 표현해주시면 돼요. 그에 따라 질문화 공식을 적용해서 결국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해석해줘야 되는 건 X와 Y의 관계식을 얻어내서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는 겁니다. 일단 3분 시간 동안 이 1, 2, 3, 4, 5번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해보세요.